탄핵이라는 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너무 깜짝 놀랐고,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구나.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세상에 보수하고 진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노동당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처음에 와서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의 그런 시대는 맞이하지 않겠구나. 계엄령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뚝 끊기더니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그 내부가 항상 복잡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워서 봤는데 마지막에 정당에는 비상계엄령인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남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45년 전의 계엄령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배우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탈북민들은 저는 최근에 영화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서울의 봄.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고 무서웠고 이랬다는 걸 진짜 식은땀이 나게 봤어요. 이게 남한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45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집안안이 복잡하면 외부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내려서 군대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내부에서 또 진압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또 그 약한 틈을 노려서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탈북민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어딜 피난 가야 되나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서울의 봄과 똑같은 장면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뛰어나갔어요. 왜? 탱크들이 막 도로 옆을 지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느꼈던 게 한국은 정말 디지털 세대다. 왜냐면 그냥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그리고 전체 채널들에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데서는 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그랬어요. 놀랐지만 생각했던 것, 우려했던 것보다는 너무 조용히 마무리가 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가 있고 이러는데 군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대통령이 지시가 내리고 국방장관이 지시가 내리면 그분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다 보니까 총을 매긴 했지만 그렇게 서울의 봄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를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사태가 사태니만큼 저런 영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그렇게 많은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비상계엄령이 내렸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여유가 그냥 다급하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군인들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고, 군인들이 나갈 때, 퇴각을 할 때 국민들이 박수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 이게 하늘 아래 큰 일이 하룻밤새 일어났는데 45년 전의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한하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 이렇게 하면요, 진짜 작은 아이들까지도 경각성 있게 딱 대회를 하고 산에 가서 다 잠복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비상계엄령 정말 전쟁 착전으로까지가 정세가 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과거와 같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일은 없겠구나. 조금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궁금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계엄령 사태로 탄핵이 될까요?
저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사실 북한에서는 정치를 몰라도 돼요. 왜냐면 유일 독재당이 한 명이고 하나의 당이 있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야당 여당을 해서 서로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독재당의 지시는 우리는 왜라는 말보다는 예스라는 말이 익숙했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막 야당, 여당 이런 사람들이 서로 반박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걸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개인적인 거지만 전체 탈북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 기자가 되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당이 자꾸 이름이 바뀌어요.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야당이 됐다가 정권이 끝나니까 또 여당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만의 룰을 정했어요. 이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당, 여당만 생각하자. 그러면 왜 야당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서 야단을 쳐서 야당이구나. 그래서 떨어진 당은 야당이고 붙은 당은 여당이구나. 이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남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보수하고 진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노동당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처음에 와서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당, 단체 이름이 계속 바뀌지. 그리고 북한은 그 대통령제가 정신이지만 여기는 또 4년, 5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좀 혼돈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12년 차를 사니까 이게 정치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탄핵이라는 말은 이미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구나.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북한하고는 너무나 다른 정치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에도 보면 야당이 계속 탄핵 소추안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폐지가 됐어요. 충분히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나. 제가 뭐 감노라 배노라 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도 오면서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저녁부터 뭐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탄핵 시위를 하겠다. 뭐 로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뭐 판단을 3살짜리 아이도 능히 짐작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탄핵으로 가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 계엄령 사태를 보고 외국인들이 감탄했다던데 왜일까요? 저는 되게 절제가 되는 나라.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국을 둘러싸서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엄청 많은 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21세기의 전쟁은 몇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천만에 몇 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절제라기보다는 전쟁의 양상이 2차 끝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처럼 그때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죽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세상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면 북한에 살 때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전쟁에 대해서 맨날 밥 먹듯 얘기하니까 늘 전쟁 공포심에 대한 걸 상상만 해봤어요.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유세계에 와보니까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든 22세기든 전쟁은 인간이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세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전쟁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제외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주변 상황에 따라. 근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라는 게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면 뭐 국회 최고위원회의 대의원들이 뭐라 하든 자기가 다 해요. 독단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그걸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법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한테 유익한 것이 북한에서는 법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평등한 게 법이구나.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대통령한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되게 뿌듯했어요. 아, 절제가 되고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나라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국민의 목소리, 법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지만 안도감이 났고 또 이번에 그 계엄 현장에서 군대와 국민이 마찰 이런 거 물론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와전이 되고 커지지 않았다는 것에 좀 국민의식,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뿌듯하기도 했어요. 불안하고 신기하고 마지막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의 그런 시대는 맞이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동포사랑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KBS 한민족 방송에서 최근 북한 소식을 전하는 진행자로 12년 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